최근 스탠포드 대학에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나왔습니다. AI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죠. 왜 어떤 AI는 계속해서 똑똑해지는데 다른 AI는 어느 순간 성장이 멈춰버리는 걸까요? 그 비밀을 오늘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게 철학적인 그런 질문이 아니고요. 연구진들이 실제로 두 AI 모델을 가지고 실험하다가 부딪힌 아주 기술적인 문제였습니다. 도대체 정말로 뭐가 이런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걸까요? 자, 그래서 이 이야기의 무대에는 두 AI가 등장합니다. 바로 퀴엔과 라마인데요. 이 둘한테 똑같은 과제를 줬어요. 카운트다운이라는 수학 퍼즐 게임을 풀어보라고 한 거죠. 네, 바로 이 둘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. 큐에는 알아서 척척 해내는 타고난 우등생 같았어요. 실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죠. 반면에 라마는 계속 벽에 부딪히면서 성장이 꽉 막혀버린 부진한 학생 같았다고 할까요? 자, 이 그래프를 보시면 문제가 뭔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. 똑같이 훈련을 시켰는데 보세요. Q&A 정확도는 60%에 육박하는데 라마는 30% 수준에 머물러 있죠. 성능 차이가 무려 2배입니다. 연구진들은 이제 이 근본적인 왜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야만 했습니다. 연구진들은 가설을 세웁니다. 어쩌면 이건 단순히 AI의 깡성능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는 과정 그 자체의 비밀이 있는 게 아닐까 하고 말이죠. 그리고 분석 끝에 성공적인 AI가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4가지 생각의 습관을 발견해냅니다. 그 첫 번째 습관은 바로 검증입니다. 아주 간단해요. 우리가 수학 문제 풀고 나서 어디 틀린 데 없나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잖아요. 검산하는 거요. AI도 똑같이 중간 결과를 계속 확인하는 습관을 말하는 겁니다. 두 번째는 백트래킹인데요. 이건 AI가 이 방향은 아닌 것 같은데? 하고 깨달았을 때 과감하게 그 방법을 버리고 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길을 찾는 능력이에요.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. 세 번째는 하위 목표 설정입니다. 말 그대로예요. 커다란 문제를 한 방에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게 쪼개서 작은 목표들을 하나씩 달성해 나가는 거죠. 일종의 단계별 공략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그리고 마지막 4번째, 이건 역방향 추론입니다. 목표, 그러니까 정답에서부터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. 이 답이 나오려면 그 전 단계는 뭐였을까? 이렇게 과정을 역으로 추적해 나가는 방식이죠. 자, 그리고 바로 여기서 미스터리의 첫 번째 실마리가 풀립니다. 분석을 해보니까 놀랍게도 그 똑똑했던 큐에는 이 4가지 습관, 특히 검증이랑 백트래킹을 아주 자연스럽게 쓰고 있었어요. 그런데 라마는요,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. 아하, 차이는 바로 생각하는 방식에 있었던 거죠.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죠. 이 생각하는 습관이 진짜 핵심이라면 혹시 이걸 부진했던 라마한테 가르쳐 줄 수도 있지 않을까? 연구는 바로 이 질문을 검증하기 위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. 방법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. 이 4가지 추론 습관이 잘 녹아있는 모범 답안 몇 개를 만들었어요. 그리고 그걸 라마한테 자, 생각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살짝 보여준 거죠. 일종의 힌트를 준 셈인데 이걸 전문 용어로 프라이밍이라고 합니다. 결과는요. 와, 정말 극적이었습니다. 생각하는 방법에 대한 힌트를 아주 잠깐 얻었을 뿐인데 라마의 성능이 말 그대로 수직으로 상승해서 QR캔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겁니다. 똑같아졌어요. AI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면 배운다는 게 증명된 순간이었죠. 그런데 진짜 놀라운 발견은 사실 지금부터입니다.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AI 훈련에 대해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정말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거든요. 연구진들이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.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져요. 잠깐만, 만약 라마한테 보여준 그 모범 답안 있잖아? 생각하는 과정은 완벽했는데 최종 정답이 틀렸다면? 그래도 과연 배울 수 있었을까? 그래서 사고 과정 그 자체의 힘을 알아보기 위해서 아주 결정적인 실험을 설계합니다. 바로 라마에게 추론 과정은 완벽했지만 일부러 최종 답은 틀리게 만든 예시들을 학습시켜 본 거죠. 그리고 이 그래프가 이 연구의 하이라이트이자 가장 충격적인 결과입니다. 믿기 쉬나요? 최종 정답이 틀린 예시로 학습을 시켰는데도 라마는 정답으로 학습했을 때와 완벽하게 똑같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.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? AI에게는 정답 그 자체가 아니라
정답에 도달하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. 자, 정리해볼까요? 핵심은 명확합니다. AI가 스스로 똑똑해지려면 맞는 답을 많이 보는 것보다 올바르게 생각하는 과정을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. 생각하는 방법이 정답보다 우선한다는 거죠. 바로 이것이 왜 어떤 AI는 계속 성장하고 어떤 AI는 멈춰섰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답이었습니다. 그렇다면 이 발견이 단순히 이 게임 하나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? 아니죠. 이제부터는 이게 AI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덮인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결론부터 말하면 이건 게임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. 연구진들이 오픈웹매스라는 훨씬 더 크고 일반적인 수학 데이터셋에서도 똑같은 실험을 해봤어요. 4가지 추론 습관이 잘 드러나는 데이터들만 골라서 라마로 훈련시켰더니 이번에도 역시 라마는 아주 뛰어난 추론가로 성장했습니다. 이게 하나의 보편적인 원리라는 게 증명된 셈이죠. 이 결과를 보니까 갑자기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이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. 내 언어의 한계가 곧 내 세계의 한계다. 이걸 AI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AI에게 새로운 추론 패턴, 그러니까 새로운 생각의 언어를 가르쳐주는 게 곧 AI가 할 수 있는 일, 즉 AI의 세계를 넓혀주는 것과 같다는 거죠. 결국 이 연구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. 앞으로 더 똑똑한 AI를 만들고 싶다면 무작정 모델 크기를 키우고 데이터를 쏟아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. 어쩌면 진짜 핵심은 AI가 어떻게 생각하도록 만들 것인가, 바로 그 근본적인 추론 과정을 설계하고 가르치는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. 이번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. 우리가 AI에게 우리처럼 생각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다면 언젠가는 AI가 우리 인간은 상상도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을 발견해서 거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날도 오지 않을까요?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